안녕하세요. 주말 낚시 아규입니다. 우선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10월 8일 토요일 취화 방조제 낚시를 갔는데 도가는 0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저만 0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 모두 잡으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옆에 망둥어를 잡으시는 노부부 외에는 아무 입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쭈꾸미 그리고 갑오징어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갑오징어 낚시를 좀 하긴 했는데 취화 방조제의 밑걸림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1단, 2단 형태로 바닥 턱축이 드러나다 보니까 밑걸림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캐스팅이 동반되지 못하면 밑걸림을 극복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6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난 낚시 1도 모른다, 어떤 낚시를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장르로 설명하기보단 가장의 입장에서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낚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각자 스타일에 맞는 낚시를 고르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직장인들이 접하기 좋은 주말 낚시 초보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완전 낚시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분들, 나도 도시어부를 보고 낚시를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말인데 캠핑은 지겹고 낚시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낚시 영상이니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보시고 성격에 맞는 낚시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표로 표현한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기준으로 정리한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낚시 방법, 그리고 비용, 그리고 낚시 접근 난이도, 필요 낚시 실력, 그리고 도가, 그리고 가족 만족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원투 낚시는 무료, 비용은 무료고요. 낚시 접근 난이도 하, 실력도 하, 그리고 조가는 모르죠. 이게 물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가족 만족도는 중 정도로 봤고요. 바다 좌대 낚시는 6만원 비용이 들고 접근 난이도 하에 필요 낚시 실력은 하, 그리고 조가 중, 가족 만족도 상, 그리고 바다 낚시터는 8만원 정도 비용을 하고 10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하고요. 낚시 접근 난이도 중, 실력 중, 그리고 조가 중, 가족 만족도 상. 그리고 배낚시는 6만원에서 8만원, 이거 낚싯배마다 좀 다른 거라서 대략적으로 6만원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난이도는 중이고요. 필요 낚시 실력 중상 정도 보고 있고, 조가는 상. 이것도 이제 모르죠. 실제 바다에 나가서 하는 거라서. 가족 만족도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가는 제 기준으로 쓴 거라서 정말 운이 좋으신 어복이 있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상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신 분들은 모름이 아니고 없음으로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족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딸처럼 낚시터에 잘 따라다니는 아이면은 와이프도 같이 갔을 때 아이가 좋아하면 뭐 부모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원투 낚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원투 낚시는 6년 전 딸과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 겸 바다로 가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낚시를 해보고 싶어서 고른 낚시가 원투 낚시였어요. 4살짜리 딸을 보면서 낚시를 즐기려면 낚싯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원투 낚시를 선택을 한 거였죠. 위 표에 보듯이 원투 낚시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당연히 채비 미끼 비용은 내야겠지만 낚시 접근 난이도 및 실력 상관관계는 제가 봤을 때 모두 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접근하기 쉬운 낚시예요. 그리고 원투 낚시는 원거리 투척을 해놓고 채비가 바닥에 안착이 되면 낚싯대를 거치대에 거치해 놓으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그 상태에서 아이와 놀아주거나 아니면 밥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뭐 낚싯대를 보면서 바다를 같이 안주 삼아서 캠핑 의자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할 수도 있고. 원투 낚시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찌낚시처럼 원줄 관리라든지 조류의 방향을 읽어서 막 밑밥을 뿌려야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던져 놓으면 끝입니다. 끝이요. 또 낚싯대 끝에 소리대에 이제 방울을 달아 놓으면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지 계속 보지 않아도 되죠.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때서야 이제 미끼를 물고기가 물어서 낚싯대를 줄을 당기면서 낚싯대를 흔들어 대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 밥을 하시다가 낚싯대를 보시면 됩니다. 완전 프리한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투 낚시는 바닥 고기만 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광어, 감성돔, 도다리, 망둥어, 금장어 등 밑바닥 생활하는 어종이 주로 낚입니다. 뱅에돔을 잡는다고 해서 원투 낚시를 하면 안 돼요. 뱅에돔은 주로 중상층에서 머무는 어종이라서 원투 낚시로는 거의 잡히질 않으니까요. 뭐 한두 마리가 걸릴 수는 있겠죠, 운 좋게. 근데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원투 낚시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어종을 노리고 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원투 낚시의 제일 골칫거리는 밑걸림입니다. 보통 밑걸림이 하면 그 지구를 낚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원투 낚시의 원리가 무거운 채비를 캐스팅해서 물속 바닥에 담가두고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위가 많거나 여가 있거나 바닥이 거친 지형에서는 거의 밑걸림이 빈번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갔다가 채비만 한 10개 날려먹고 채비만 계속 교체하다가 온 적도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투 낚시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하는 고민이 있었긴 했는데, 가성비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낚시가 편한 낚시라서 정말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원투만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투 낚시 포인트 선정은 저런 단점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원투 영상을 많이 찍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영상을 참고해서 해당 포인트에서 원투 낚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걸림이 덜하고 광어, 우럭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다 좌대 낚시입니다. 저번 영상에 보여드린 우리자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좌대 낚시터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있는 낚시터입니다. 입어 비용이 좀 들지만 토지 크기가 바다 낚시터, 천혜사랑 바다 낚시터처럼 크지가 않고 캐스팅이 필요 없어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딱 좋은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미하는 사람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완전 배멀미가 심한 분만 아니면 괜찮을 겁니다. 배 타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멀미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저희 와이프도 멀미하는데 좌대에 가서는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자대는 서해권에 많이 분포해 있으니까 인터넷에 바다자대를 검색해 보시고 출조할 곳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좌대 수심은 8에서 10m 그물에 물고기를 넣어서 찌낚시 하는 곳입니다. 바다 낚시터보다 공간이 작고 한정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마리수를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보통 초보분이라고 좌대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수심, 채비, 낚싯대, 세팅 등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다 낚시터나 바다 자대나 유료 낚시터에서는 많이 잡고 가서 홍보해 주는 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주자주 안 나오면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낚시 중에 낚싯대를 가장 짧은 걸 쓰는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면 오히려 불편하고 바로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가 들어올릴 때 옆 사람이랑 걸릴 수도 있어요. 짧은 낚싯대를 쓰니까 우선 초보분들이 컨트롤하기도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조류에 따른 그물의 바늘 걸림이고요. 제가 지금 저도 가면 항상 우리 자대에서 그물에 바늘 걸림을 하는 걸 보실 텐데 바늘 걸림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걸림만 조심한다면 마리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저희 딸은 혼자 낚시를 하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쉽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이 키가 있으면 낚시하기엔 편한 데가 좌대 낚시대입니다. 대신 그 아빠들이 수심과 미끼 채비는 교체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 낚시터입니다. 말 그대로 터입니다. 땅 위에 바닷물을 가두고 하는 낚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은 제일 좀 비싼 편이죠. 낚시터마다 다르지만 8만에서 10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낚시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좌대는 보통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이랑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낚시터는 내가 가는 시간이 바로 입실 시간이에요. 단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자리가 있는지 먼저 전화하신 후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예약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낚시터는 땅 위에 있고 바로 뒤에 방갈로 뒤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품을 차에서 허용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테이블도 있어서 가족끼리 피크닉 온 것처럼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아이를 그 한두 살짜리 아기도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좌대보다는 좀 더 높은 낚시 실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포인트가 멀리 있으면 30-40m도 캐스팅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좌대보다는 좀 더 나은 캐스팅 실력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낚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접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 완전 초보분들이 가시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낚시터 사장님들도 그런 것을 아시는지 제가 그 오른쪽 카드 올려놓은 천혜사랑 바다 낚시터처럼 어느 정도 작은 낚시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초보분들을 위한 낚시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실력을 더 키워서 넓은 바다 낚시터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지가 좌대보다 훨씬 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완전 초보분들보다는 이제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중간쯤에 레벨 분들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전 처음 갔을 때 12시간 꽝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포인트라든지 이런 어떻게 수심을 지고 어떤 미끼를 줘야 되는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물고기 있으면 좌대처럼 나오겠지 라는 생각에 낚시를 했다가 1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낚시터 중에는 바다 좌대처럼 좌대 형태로 된 바다 낚시터가 있어요. 뭐 그 중에는 만정 바다 좌대 낚시터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배낚시입니다. 특종 어종을 잡으러 가는 낚싯배를 예약 후 보통 출발하죠. 비용은 8에서 10만 원이고 낚싯배마다 우선 어종에 따라서 비용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낚시는 특성상 날씨가 출항 여부를 좌우합니다. 풍랑주의보 그리고 폭우 또는 폭풍 시에는 당일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배낚시는 탁 트인 바다에 나가서 실제 낚시를 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고 직접 배를 타고 나가 보셔야만 아실 수 있는 느낌이라 꼭 배를 타고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수중 어초를 타면서 밑걸림을 피하고 낚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낚시 실력보다는 본인 채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같이 출조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민폐는 안 끼칠 것 같더라고요. 옆 친구가 채비를 대신 해결해 줘야 한다면 두 명이 낚시를 못하고 하나의 채비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조과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선장님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지만 낚시 실력으로는 어초를 하면서 밑걸림을 피하면서 낚시하는 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채비를 본인이 해야 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배낚시를 온전히 본인이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에서는 보통 식사를 선장님이 제공을 해줍니다. 도시락을 제공해 주시는 선장님도 있고 직접 음식을 해서 만들어서 주시는 배도 있으니까 그거는 출조하는 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접하기 좋은 낚시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리플이나 이메일이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